성희롱 사건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짓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행위 자체보다 이후의 대응입니다. 2차 가해라는 꼬리표가 붙는 순간 소청심사에서 감경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워집니다. 정말 막막합니다. 저는 그저 억울함을 풀고 싶어서 상황을 설명했을 뿐인데 2차 가해자로 몰렸습니다. 중징계 의결 요구를 받고 나니 인생이 끝난 것 같은 기분입니다. 소청심사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자로서 사건을 중재하려 했던 노력이 오히려 피해자를 위축시켰다는 비난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항변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누리 행정사님만 믿고 찾아왔습니다. 두 분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먼저 사용자나 관리자가 범하기 쉬운 2차 가해 양상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거나 고충 접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는 소청심사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저는 사실 확인을 위해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을 물었을 뿐입니다. 이것도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한 것에 해당합니까? 질문의 방식과 장소가 중요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 사실을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거나 예단을 가졌다면 문제가 됩니다. 특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자를 동석시키거나 목격자를 회유하는 행위는 중징계 사유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사건을 언급한 것도 문제가 될까요? 동료들끼리 걱정하는 마음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절차 밖에서 사건을 언급하는 행위 자체가 2차 가해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맥락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제 구성원들에 의한 양상을 보겠습니다.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엄중하게 다룹니다. 동료들이 합의를 종용했다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원만한 해결을 바랐을 뿐인데 강요라고 하더군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 신청을 철회하게 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2차 가해 유형입니다. 피해자의 인적 정보나 평판을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고 주변에 물어본 것도 악소문을 유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사실 확인 시도는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행위자가 직접 행하는 2차 가해입니다. 사건 후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가 그 시작입니다. 제가 관리자에게 먼저 보고하고 저에게 유리하게 설명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방어권 차원이었는데 말이죠. 관리자에게 피해자보다 먼저 보고하여 왜곡된 인상을 심어주는 행위는 조직 내 지지자 그룹 형성을 위한 전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험담이나 비난 여론을 조성하여 조직 내에서 고립시키는 행위는 매우 무거운 징계로 이어집니다. 가족을 통해 합의를 요청한 것도 2차 가해라고 합니다. 간절한 마음에 그랬는데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피해자나 가족이 원치 않는데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고용상의 불이익 야기로도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초청심사에서 아예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정직이나 강등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2차 가해의 판단 기준인 정당한 이유의 유무를 세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틈을 파고들 것입니다. 당시의 발언이 피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입증하고 절차상의 하자를 찾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과거 판례를 보면 2차 가해로 지목된 행위 중 일부가 방어권 행사의 정당한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어 감경된 사례가 있습니다. 제 발언이 악의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소청심사위원회에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증거도 마땅치 않습니다. 전후 맥락과 조직 내 관계, 그리고 평소의 언행 등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여 논리적인 답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주장에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정교하게 지적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행정사님의 설명을 들으니 이제야 조금 눈앞이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왜 필요한지 알겠네요.
혼자 고민하면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기 쉽지만 법리적으로 접근하면 구제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특히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공직 생활 동안의 공적을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인용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지금 바로 준비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억울하게 공직을 떠나지 않도록 끝까지 도와주십시오. 걱정 마십시오. 수많은 소청심사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두 분의 명예와 직업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차 가해 혐의로 가중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문 행정사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를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혼자서 작성하는 답변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면 누리행정사에게 연락 주세요.